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2월 22일 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바디 쪽에서 배터리 커버까지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강판이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2011년 이후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주의 수혜주가 연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덴버에서 보잉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트코인 열풍에 따라서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상승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포스코 강판과 같은 비철금속 쪽에서 테마가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어느 정도 소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톡스 관련 두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상승 테마로는 가상화폐와 해운, 캐릭터 상품과 전자결제,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와 생명보험, 철강, 코로나19 키오스크 쪽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SFA와 실리콘웍스, 아모텍, 인터로저를 준비하였고요.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한일 네트워크스와 풍산, 캐리소프트, 하나생명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거래량 순위는 골든센츄리, 인버스, 우리기술투자, 포스코 엠텍 영화금속, MP 한강, 유니온까지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의 주요 상승 기업으로는 서울식품과 센트럴바이오, 메디톡스, 네오위즈 홀딩스, 포스코 강판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비덴트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하락 기업으로는 뉴로스와 코이즈, 이수앱지스, DNA링크 같은 기업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개인들만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을 받치는 데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돌려서 좋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더욱더 개별 종목 장세로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코나아이와 DL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나아이 계속해서 상승폭이 나오면서 개별 종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 또 컴투스가 지분 확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끝없는 상승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린 위니아 딤체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제2의 코나아이처럼 오르는 것이 아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쿠크홀딩스와 신일전자가 오늘도 어려운 장세 속에서 밀리지 않는 보합을 보여주면서 좋은 기대감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타이어 쪽에서는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가 정말 안정적으로 넥센 타이어와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보험주, 금융주 쪽에서 하나생명을 주목하자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솔케미칼의 계속되는 목표가 상향이 되는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시스템도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든지 마크로젠도 관심사에 있고, 오늘은 경농, 농어바이오 같은 기업들의 주목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해운 쪽에서는 HMM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페노션까지 같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쪽에서는 AP위성과 함께 한국항공우주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관련된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작으면서 또 계약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는 또 OLED 업종 쪽에서 가장 탑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화성 R&A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T로보틱스가 오늘은 쉬어갔지만요. 이렇게 로봇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솔루션 관련 쪽으로도 끝없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패션 쪽의 영업무역이라든지 FNF와 함께 또 케이지 케미칼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가치주를 파악하셔서 먼저 선점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향을 살펴보시면요. 3100선을 또 내주면서 외인과 기관이 팔자세에 들어서는 모습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있고요. 환율은 4.5원 상승하고 있고 무엇보다 연기금이 최장기간 순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연기금의 2차 리밸런싱 그런 종목 조정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심 기업 중에서 수소 전기차용 공기 압축기는 현재 뉴로스의 경쟁사가 없다는 만큼 이렇게 좋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뉴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오늘 이유가 없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였고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기타 법인의 매도가 강력히 나왔고 외국인들이 그 하한가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어떤 이유에서 하한가를 기록하였는지 다시 한번 상승폭을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쿠팡 관련된 쪽에서 서울식품이 또 미국 나스닥 상장 소식이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울식품이 쿠키 관련 이런 피자 같은 것을 납품하고 있다는 쪽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를 탈환하면서 LG화학을 잠시 제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출 실적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일평균 수출이 29.2%가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와 차량용 스마트폰이 3두 마차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좋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 3월 경기 제조업 업종별 전망에서 보실 때는 반도체와 철강, 디스플레이 쪽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 반도체 관련주와 경기 민감주 쪽에서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한 뒤에 부담감으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사, HMM과 페노션, 생명보험, 하나생명을 비롯한 다양한 보험사들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덴버에서 비행 중 고장을 일으키면서 보잉 777 기종의 운항 중단을 권고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상으로 파편이 떨어지면서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보잉 777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들의 급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영업자들의 그런 불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 퇴직금을 받기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작년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다 주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서울만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지방은 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비스업 생산 쪽에서 서울만 1.1% 소비가 늘었고요. 다른 지역은 모두 감소하면서 비용이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벌면 세금 150만 원을 낸다는 이런 법 규정이 개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된 센터장님께서 비트코인보다는 앞으로 이더리움을 더 기대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이 전화기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더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는 내용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서치 R은 보고서에서 새 차체 모델 전기차용 배터리팩의 커버인 알코스타를 소개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코 강판이 포스코 그룹사와 또 전기차 협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냉연강판 올해 $900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자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그런 부분, 자동차 생산량이 확대된다는 부분 쪽에서 포스코 강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송원산업은 주당 120원 현금 배당을 결정하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 관련 이슈까지 엮이면서 HMM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페노션까지 해운 쪽에서 좋은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현대바이오를 가장 주목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금호석유는 거의 일주일째 탑픽 목록에 있네요. 삼성전자와 테스, 대웅제약과 파워로직스, 서울식품, KT와 비덴트 같은 종목들 주목하고 있고요. HMM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시스템과 같은 종목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시스템의 올해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 2만원에서 25,000원으로 25% 상향하면서 앞으로 지켜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술정보통신체계 4차 양산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한 1,7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하나는 방산 3사가 박람회에 참가하여서 다목적 무인 차량을 첫 해외 전시를 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창립 18년 만에 제약바이오 매출 총 1위를 달성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년 연속 매출 1조를 기록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가장 1조 클럽을 빨리 진입하였고 창사 9년 만에 기록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1조 원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장은 전기차 대중화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배터리 대여도 추진한다고 하는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신차 가격 인하 경쟁이 불붙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구리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치솟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골드만삭스에서도 앞으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선박 9척을 5,400억 원 규모로 수주하였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선사와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시장에 좋은 턴 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뉴스가 많이 있는데요. 얀센이 반환한 한미약품이 혁신 신약 부분에서 대한민국 기술 수출상을 받게 되면서 대반전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미국 MSD에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에 국내 제약 산업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한미약품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정말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호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인데요. 바로 다음 달 중순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예측되어 있고 또 동남아시아의 미국 기업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전망이라는 쪽에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월이나 5월, 6월까지 임상 종양 학회 등 굵직한 글로벌 바이오 학회가 세계에서 열린다는 부분에 바이오 흐름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아무래도 위탁 생산 수주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의 정착을 위해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마이데이터 지원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 부분도 명시된 만큼 앞으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그런 관련된 주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관련해서 정말 한파가 심각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록적 한파로 인해서 오스틴 공장이 가동을 재개하기까지는 앞으로 일주일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생산에 최대 2%의 타격이 예상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SSD 가격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SD 관련주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마트 쪽에서 노파머시라는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는데요. 노브랜드에 이어서 노파머시를 출원했는데 약사회 쪽에서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당장 이 상표권을 취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소송이 걸릴 것 같은 내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인데요. 하나시스템, 한솔케미칼, MC넥스가 나오고 있고 인터로조와 SFA, 아모텍 실리콘웍스, BH와 삼강 MNT, 덕산 네오록스 같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FA인데요. 제목이 하반기에 사려면 늦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 OLED 장비주에 대한 선제적인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2022년도 QD OLED TV를 출시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OLED 장비주를 주목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SFA는 2차전지와 반도체 분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부분에서 더욱더 신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58,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리콘웍스인데요. 노바텍의 주가를 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올해 DDI 가격이 오른다는 부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필요한 DDI의 극심한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중대형 패널용 DDI가 꾸준히 생산되는 실리콘웍스를 주목하자는 내용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LCD TV 패널 가격 상승이 OLED TV 진영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바이를 외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96,000원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째로는 아모텍인데요. 전장 부품 수요가 견조한 상태이고 MLCC 쪽에 투자 비용이 발생된다는 부분에서 이제는 종합부품 업체로서의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모텍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쉬운 해가 됐지만 앞으로 올해와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부분에서도 내년이 더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모바일과 통신, 전장, 종합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 주가를 57,000원까지 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터로조인데요. 콘택트 렌즈 제조 및 판매 전문 업체로서 2000년에 설립된 이후로 OEM과 ODM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가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신제품이 또 실적 턴어라운드를 가속화하는 그런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일본 쪽에서는 전년 대비 27% 성장하면서 유통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올해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상승한다는 내용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요. 한일 네트워크스가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보이고 있고요. 풍사는 구리 가격 관련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 캐릭터 관련 쪽에서 오늘 거래량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하나생명도 역시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이고요. 오늘 한솔케미칼을 추가해서 30만원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개별 종목 쪽에서 소외감이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 쪽과 조선업 쪽 다시 한번 경기 회복이 된다면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앞으로 로봇과 AI, 스마트 전기차, 반도체 쪽에서 더욱더 시대를 앞서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주 관련된 쪽과 드론 관련된 기업들 꼭 한번 다시 봐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구리 가격의 상승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또 파운드리 오스틴 공장이 쉬게 되면서 또 피해를 입게 되죠. 계속되는 SSD 컨트롤러 가격 상승 등 이렇게 뻔히 보이는 뉴스를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갈 수 있는 흐름을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